무사히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저희 영화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하실 때도 봤는데 와타나베 켄 배우님의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일본어를 못한 제가 되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정말 멋진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선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영화 보시면서 이 초호화 캐스팅이 굉장히 놀라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당대 일본에서 자타공인 최고의 배우들이 정말 모든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우들을 한 영화 안에 불러들일 수 있었던 그 어떤 이유가 뭐였을까요? 原作の力ですか。 원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やっぱり俳優さん一流と言われるその活躍している俳優さんたちも常に自分のこうパフォーマンスをよりもっと高い環境でこう表現したいっていう欲求は持ってるんで、お客さんに楽しんでもらうための映画もいいですけど、こういう何か本当に人間の感情をこう強く訴えるような映画には皆さん出たいという意欲を持っていられると思うんで、そこにつけ込んでほしいですね。 지금 인류라고 하는 배우들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연기를 함에 있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물론 관객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좋지만 이렇게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연기를 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배우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その監督の力を僕らは信じてるからこそ出演したんです。 감독님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출연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타나베 켄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사실 최근에는 일본 작품에서 와타나베 켄 배우를 뵙는 것보다 할리우드 작품에서 뵙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두 작품을 연속으로 이상일 감독님과 같이 하셨었는데 이상일 감독님의 작품만의 어떤 매력, 와타나베 켄 배우님이 느끼시는 그 매력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この監督は今のところ3年間に1本しか映画を撮れないんですね。 이 감독님은 지금은 3년에 한 편밖에 영화를 찍으실 수 없습니다. それは3年に1本じゃないとスタッフがみんな疲れてできないんです。 3년에 한 편 정도가 아니면 스태프들이 지쳐서 영화를 하지 않습니다. ただ本当のことを言うとやっぱり3年間彼はその一つの企画に対してものすごい情熱を傾けて脚本を書いて、ロケハンをしたり準備をして一つの作品に挑むんですね。 그 말은 사실은 3년 동안의 하나의 기획에 굉장히 엄청난 정열을 쏟으셔서 각본을 쓰시고 헌팅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その間僕たちはあちこちこう寄り道をしてるんですけど 그 사이에 저희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다른 일을 하는데요. 彼は本当にこの一本のためだけにその3年間を過ごしてるんですね。 감독님은 이 한 편을 위해서 그 3년을 보내십니다. それにはやっぱ僕らも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心をやっぱ動かされてしまうんですね。 그 모습에는 저희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それでやっぱりもうとにかくどの役かどんな話かも知らないけれどもわからないままもうやりますって言っちゃう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でも撮影が始まるとああまたこれだって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면 또 이런 거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ちょっと後悔します。 약간 후회합니다. 결국 이상일 감독님이 3년에 한 번 영화를 찍으시는 걸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다른 일을 잠깐 하고 돌아오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이 작품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즐기기 힘들 정도로 좀 무겁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영화 이야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정말 가슴을 울리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시다 슈이치 작가의 작품을 또 두 작품 하셨었는데 악인과 진 이 작품을 하셨었는데 이번 작품을 읽으셨을 때 아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결정적인 장면이나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으셨는지요? これ吉田さんが小説を書かれて本に製本される前に原稿を持ってこられたんです。 요시다 그 작가님께서 소설을 쓰셨을 때 이거를 책으로 제본하기 전에 저에게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一番表紙にタイトルが怒りって書いてあるんで 표지에 제목이 이까리 분노라고 써 있었습니다. これちょっと読むのにこう躊躇するというかこれやっぱりそのもし今考えるそのタイトルを見た瞬間から何か多分自分が深く関わっていくようなそんな予感はしてましたけど 처음에 그 제목을 딱 봤을 때 약간 보는 것이 주저될 정도로 그 제목을 본 순간부터 이 작품에 제가 깊게 관여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ただ見ていただいた通りこの映画で表現しようとしている伝えようとしている怒りっていうのは特殊な人が特殊な何か発散するために起こっているわけじゃなくて多分どの人も誰でも普段の生活の中で知らない間にこう抱え込んでいる怒りというかそれをこうまあセリフでもありましたけどなかなか本気っていうのを人に伝えることはすごく難しい、そういうところに多分共感もしたし多くの人が同じ思いを抱え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した。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분노라는 것은 특수한 사람들이 무언가 발산하기 위한 그런 화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속에 품고 있게 되는 그런 화입니다. 그래서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진심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 그리고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께서 그러한 점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흐름과 줄거리를 좀 보면 하나의 굉장히 잔혹한 살인 사건과 세 명의 수상한 남자가 이제 얽혀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소설은 독자가 머릿속에 이런 시공간을 이어붙여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나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독자의 상상력이 그 연결고리가 되어준다면 사실 영화에서는 자칫하면 인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퍼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정말 그 각각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끝까지 가지고 가는 힘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분명히 어떤 소설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었던 영화만의 장치들을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いやその通りなんで難しい質問だな。 그 말씀하신 게 너무 맞으셔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僕でもあれですね 저는요. シナリオを読んだ時は 네. ある意味すごく整理されたそれぞれのパートが整理されてつながっていく感じだったんですよ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각각의 파트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서 연결되어지고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おそらく多分今日1回ご覧になってちょっとインパクトが強い映画なので、もしかしたらそこまで、行き届か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한 번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그 생각이 도달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僕が2回目を見た時に 저는 두 번째 もの 봤을 すごい 때 構造的に複雑な構造になっていることに気がついたんです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そのシーンの後にあることが先に来てその後にそのシーンの説明をしたりとか 그
그 씬의 뒤에 일어난 일이 앞쪽에 배치가 되어서 그 씬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있다든지 セリフが後のシーンにこぼれていくとか前のシーンにかぶっていくとか 대사가 뒷씬까지 겹치거나 혹은 그 앞의 장면까지 겹쳐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音楽がこういろんな重層的にその3つのパートをその結びつけていくとか 음악이 세 개의 파트를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これはやっぱり小説では描けない映画ならではの本当に映画ならではの手法がそのたくさん散りばめられているんですね 이것은 소설에는 없는 영화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장치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出てる僕がこの説明するの変なんですけど 물론 출연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좀 맞는 말씀이죠. だから本当に僕ら自分がいわゆる映画の中に3分の1ぐらいしか出てないわけですよ。あと 사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 자신은요. で3分の2は本では読んでいるけれども映像で見るのは仕上がっているやつ初めて見たんですね。 저는 책에서는 읽었지만 나머지 제가 나오지 않는 3분의 2는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봤습니다. 自分が出ているのに驚きましたね。 제가 출연을 했음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そんな映画でした。 그런 영화입니다. 감독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いやそう네,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덧붙이실 얘기가 없는 とりあえず特に前半は今健さん言われたようにとにかく3つの世界っていうのがどう違和感なく受け入れられるかっていうことは気を使ってるんですけど 전반부는요, 와타나베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위화감이 없이 잘 이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後半はやっぱり犯人が誰かっていうことを忘れていくぐらいそれぞれの疑ってしまうあるいは信じ 와타나베 켄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 아버지 캐릭터도 단순하게 보기 굉장히 힘든 캐릭터인 것이 딸을 정말 사랑하지만 사실 아버지의 의심이 카시로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딸 아이코에 대한 불신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불행이 계속 쫓아다닐 거야 라는 의심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점이 굉장히 독보적이었는데요. 와타나베 켄 배우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この監督の場合は理解をするというよりかはどう悩んでいるかということを本当に悩んでほしいどう苦しんでほしいっていうそれが演出ということになるの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それをずっとそばで見ていてくれるっていう演出なんです。 이상일 감독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괴로워하는지를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그게 연출의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제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느낌입니다. 一つその娘の愛子が指名手配の写真を見てすごい綺麗な海をバックに指名手配写真を見ている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ど 그 딸인 아이코가 그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지명숲의 사진을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親としてその姿を見た時にこいつは女になったんだものすごく実感したんです 아버지로서 딸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이가 여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실감했습니다. もちろんそこでこれから幸せになってほしいでももしかしたら本当に不幸になるかもしれないその2つの思いがもちろん生まれました 그때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러나 불행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でももう一つはそのとても扱うことが難しい娘をやっと自分
の方から下ろして解放され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不思議ななんかこう、嫌な気持ちが芽生えて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정은 이렇게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딸을 내 어깨에서 드디어 내려놓았다,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굉장히 신기하고도 좀 싫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それがなんだか妙な複雑なこう表情になってしま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 그것이 굉장히 묘하고 복잡한 표정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요. だから普通の親子の愛情とかっていうことを超えたというよりかもっと深いドロドロしたなんか自分の中でもあまり人には見せたくないような感情までこの監督が引き出してしまうんですね 그 보통의 부모 자식의 감정을 넘어섰다고나 할까 아니면 더 깊이 갔다고나 할까 매우 끈적끈적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 자식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헐렁한 셔츠를 입고 셔츠가 삐져나온 그런 평범한 바지를 입고 계신 와타나베 켄 씨의 모습이 굉장히 친근해서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이상해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연기를 해냈거든요. 오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와타나베 켄 씨께서 살짝 귀띔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정말 지독하리만치 무서운 감독님이라고 하세요. 이 많은 배우들 중에 감독님께서 제일 괴롭혔다라고 생각이 되는 배우가 누굴까요? 와타나베 켄 배우님을 제외하고는? 히로세 스즈 です 히로센스주입니다. 이건 와타나베 켄 배우님 좀 귀띔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뭘 괴롭히셨는지? まあもちろんキャリアがな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よねで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自分の殻みたいなものを壊すという作業をまあやっぱこの監督は最初からそれを望むんですけどやっぱその壊し方をまだ彼女は分からないのでやっぱり僕はその現場にいたわけではないので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 물론 그 히로센스 씨는 그 많은 경험을 쌓아온 배우가 아니고 감독님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깨 부수어가는 작업으로 이렇게 영화를 찍으시는데 물론 제가 그 현장에 히로센스 씨가 있는 현장을 다 간 것은 아니지만요. 彼女は一人でボートを運転するシーンがあるのでその 혼자 보트를 운전하는 신이 있는데요. 船舶の免許を取ったらしいんですね 선박 운전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いやいやその映画のために 영화를 위해서. でもある日もしかしたら私は今逃げられるかもしれないとあの島から一人でボートで逃げようと思ったらしいです 근데 어느 날 그걸 찍으면서 어쩌면 내가 이 현장에서 이 배를 타고 도망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分かっていただけますよね 이해하시죠? 자, 감독님의 입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どういうわけですか 저의 변명을 얘기할까요? まあ見られた通り非常にね、痛い、経験をしなきゃいけない役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自分が味わったことのない苦しみとかを、どう俳優、作る側もそうなんですけどどう想像力で、それを上回っ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は多分簡単に見つけてしまうと伝わらないというか、そのなんですか 네, 여러분 보셨다시피 히로센스 지상이 연기를 한 배역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실제로 맛본 적이 없는 고통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것은 물론 제작진도 마찬가지지만 연기를 하는 배우는 상상력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쉽게 찾게 된다면 전달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だから厳しくなる 그래서 엄하게 했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지 않고 이번에는 관객 여러분께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우선 이상해 감독님이 한 분 관객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와타나베 켄 배우님이 한 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어떤 네. じゃあそこの女性を 여성분. 고맙습니다. 영화를 너무 잘 봤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민평론가 부분을 맡은 박미리네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너무 눈물이 막 나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두 가지입니다. 보면은 영화 시작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마을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두 이야기에는 그런 효과, 그런 장치가 없는데 그 다나카 이 스토리에서 그 섬에 들어갈 때 정말 아름다운 바다를 위에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두 번이나 그 장면이 바다를 위에서 보여주는 그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두 스토리에서 그 아이코의 아버지나 그 다음에 그 유마는 맨 마지막 엔딩에서 정면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를 보거나 그렇게 시선을 안 맞추는데 맨 끝에 아이코만 관계를 이렇게 정면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도 너무 궁금합니다. あなたはどうしてだと思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うなんで愛子は正面を見た 왜 아이코가 정면을 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옆집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거기서 아이코가 제일 그 믿었지 않았을까. 제가 모두가 의심했던 상황에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많이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당당하게 정면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はそれで一つあると思います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こうやってずっとこうネチネチネチネチこう聞かれていくんです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을 이어가실 아, 겁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지금 여러분께서 僕らの気持ちがわかるでしょうね。 네, 마음 아시겠죠? まあそうですねいやもう一つある、まあ、仮説ですけどね正解な答えはないんで 이건 가설이고 정확한 답이란 것은 없는데요. まあ、もしかしたら彼女は自分のことを一番知ってるのは彼女だったのかな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 어쩌면 그 본인에 대해서 가장自分自身のことを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이코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そのことに周りの人は誰も気づいてない、まあ、お父さんも含めて、まあ、誰も気づいてないけども彼女は気づいたのか気づけたのかっていうこともあるかな。 그 점에 대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지만 그녀가 그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거나 할까 아니면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実は僕も最初見た時驚いたんですね。それはカットバックで僕は見てない。 저는 사실 그거 처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컷백에 있어서 보지 못했거든요. 許されざる者っていう前の作品をやった時に、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이전 전작을 했을 때요. もしご覧になってなかったらね、 못 보셨으면 다음에 꼭 보세요. すごい最後の大立ち回りがファイトがあるんですけど、 그 마지막에 굉장한 그 싸움이 있어요. 最後になぜか自分の手についた血を自分の顔に塗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演出をされた。 마지막에 본인의 손에 묻은 피를 본인의 얼굴에 묻혀주세요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僕は彼が何を思っているか、僕の役がどう思っているか、そんなことはどうでもよくて、その行為をすることにものすごく納得したんです。 저는 감독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단순히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을 했습니다. おそらくそれはその時にそういう思いを監督は持ったんだと思うし、おそらくそういうことを表現したいって、監督は思ったんだと思います。 아마도 그
그러한 생각을 감독님이 그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そのことに僕自身がものすごい大きな意味を持たないとできませんというふうには全く思わなかったです。 저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의미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多分それに近い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と。 아마도 그것과 가까운 비슷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確かにその撮影するときに台本にもあれは書いてなくて、その撮影する直前に理由、ケンさん今のお話の時に理由は僕は全く言ってないし、愛子、宮崎さんにも理由とかは全く言わずに、ただ僕の合図が出たら多分レンズを見てくれとしか言ってないんですね。そこに意味を伝えてしまうと違う意味が入るので。 그 사실은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전혀 그런 얘기도 없었고 대본에도 쓰여 있지 않고 제가 촬영하기 직전에 그냥 생각이 나서 한 건데 그 와타나베 켄상이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단지 미야자키 아오이 씨한테 촬영할 때 내가 지시를 하면 렌즈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아마 그 장면이 가지는 울림은 그 관객 여러분의 수만큼 다 다른 파장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다른 와타나베 켄 씨 또 한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여기 남성 관객분. 앞에 계시는 남성분이. 예, 그 전작인 영화 받지 못한 자에서 홋카이도의 아이누 역사 문제를 다루셨고 이번에는 물론 원작의 힘도 있겠지만은 현재 이제 존재하는 오키나와의 이제 역사와 사회 문제를 다뤘고 그것이 어떤 이제 작품 이제 제목인 분노에서 단순한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인 무의식에서 이제 쌓여가는 분노와 어떤 사회적 역사적인 어떤 걸 이어가는 그런 코드를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이제 각본을 쓰시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키나와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이 작품에 이제 관통하는 분노라는 주제식을 어떻게 쭉 이제 이으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분노에서 의심 그리고 끝에는 어떤 갈등이 해소되거나 정화되는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보면 남성성을 가진 아버지나 또는 좀 약간 강한 어떤 이제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의심이나 아니면은 출구 없는 분노를 한다면은 끝에 어떤 새롭게 좀 전진하거나 성장하는 캐릭터들은 주로 여성성을 가지고 있거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그런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의 부분을 이제 언급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연출하신 건지 하는 두 가지입니다.それはもちろんあるんですけど、それは多分自分も含めて多くの人が見過ごしているというか見て見ぬふりをしている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ものに対する、怒りというか違和感みたいなのは常にあるつもりなんですけど、ただ映画として描くときにはあくまで個人を描くことを常に意識してますね。その社会というか大きな戦争映画とか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何か大きな問題を描こうと思えば思うほどやっぱり一人の人間を描くことが一番大切だと思います。 예, 물론 사회적인, 역사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영화를 만든 것은 맞지만 저희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화를 그려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이야기로 그려내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커다란 사회를 말하고 그려내고자 하면 할수록 굉장히 개인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전쟁 영화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개인을 잘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でもそうじゃないですか。 그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네. 현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순간이었고요. 네,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GV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이제 저희한테 주어졌는데 정말 턱없이 짧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와 이 인물들의 이야기 사실 밤새워서 해도 끝없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서 좀 아쉽게도 그 GV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멘트 중에 하나가, 대사 중에 하나가 진심은 보이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まあ鈴みたいに叫ぶしかないんですけどね。 히로세즈처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だから僕は人間って素敵なんだと思います。 그래서 저는 인간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고요. 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보고 나서 계속 파장이 이어지는 게 모든 인물이 지금 당장 어떤 짓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안에 분노나 화나 어떤 섬뜩함들이 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섬뜩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그 분노라는 괴물을 가두고 살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러면 그 두 분께 여쭤본다면 본인 가슴속에 살고 있는 이 분노를 두 분이 다스리는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하나씩만 알려주세요.やっぱりなかなか伝わらないですよね。伝えるべきなのかとも思うんですし、 그 분노라는 거는 참 쉽게 전달되지 않고 과연 그걸 또 밖으로 남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でもそういう話じゃなくてどう処理するかって話です。僕はもうこの監督と仕事ができることは相当コントロール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 저는 이 감독님과 함께 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제 분노를 굉장히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そういう分のを受けるのが僕の自分の役割だと思ってるんで、 그 분노를 받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それ怒ってるってこと？いえいえ 화났다는 얘기입니까? そんなことないです。 그렇지 않습니다. 多分それがあるから映画を次も作れる。まあ僕らは映画だし、多分人それぞれそれを別の力に変えて自分が何をすべきかっていうことに力を注げるような気がしますね。多分その怒りっていう感情とか憎しみとかっていうものにあまり全てとらわれた姿が殺人犯の姿だったりもするんで、どう浄化できるか、まあ大切な人と出会うことじゃないですかね。 예, 그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른 힘으로 바꾸어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에 쏟아부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분노라든지 증오라든지 그것을 가진 그대로 만약에 표출을 하게 된다면 그게 그야말로 영화 속의 살인범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정화시켜 나가려면 아마도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영화 봐주시고 딱 자리 채워서 GV 참석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타나베 켄 배우님 먼저. こういう映画なので気をつけてお帰りください。 이런 영화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大体いつもお客さんには
この映画広めてくださいとかって言うんですけど、 보통 다 관객들에게 이 영화를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요. 広めてくださいというよりはこの映画に関しては一人一人大切にしてくださいと伝えています。 이 영화에 대해서 널리 알려달라기보다는 이 영화에 한 명 한 명 소중히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이렇게 신기한 사진 잠깐 풀어주신 관객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는 한 번 더 보면 더 다른 이야기들이 보일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으니까 영화제 기간에도 다시 한번 즐기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늦은 시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